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치예단청입니다. 달릴치, 명예의, 붉을단, 푸를청입니다. 여기서 이 치는 날리다 또는 전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청은 붉고 푸르다이며 여기서는 화려한 색상의 초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 이런 천연색 초상을 그려서 그 명예를 전하였다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74년 전한의 8대 황제 소제가 죽고 나서 창업왕이 즉위하나 품행이 불량하여 실권자였던 곽광 등이 주도하여 창업왕은 폐위되고 10대 선제가 옹립됩니다. 선제는 무제의 정손자로 그 아비인 여태자는 강충의 무고로 무제에 의해 죽고 갓난아기였던 선제는 병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어린 시절을 민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후 무고가 밝혀져 복권되어 전하는 10대 황제까지 오르게 되니 민심을 잘 헤아리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선제는 자신을 옹립해준 곽광을 비롯한 11명의 주요 공신들의 초상을 그려 기린각에 걸어놓고 후대에 전하게 합니다. 기린각은 7대 황제였던 무제가 상상의 동물 기린을 포획한 기념으로 지었다는 정각이며 장안의 미양궁 안에 있었으나 미양궁이 전란에 전소되면서 기린각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린은 성인이나 성군이 출현하면 나타난다는 매우 상스러운 짐승으로 길은 순놈, 리는 암놈을 가리킵니다.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에 공헌을 세워 자기 화상이 기린각에 걸리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신들의 이름이나 초상을 누각에 세워 후대에 전하는 경우는 이후 동한의 운대각과 당의 능영각이 있습니다. 운대각은 동한 2대 황제인 명제가 초대 황제인 그의 아비인 광무제를 도와 동한 건설의 공로가 큰 28명의 장수 초상화를 봉안한 난궁 누각이 되겠습니다. 능영각은 당태종이 당나라 건설에 기여한 24명의 공신상을 그린 것입니다. 24공신도는 실물 크기로 그려졌습니다. 태종 이후 후대 황제들이 능영각에 공신들을 계속 추가함으로써 100여 명이 입각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능영각이 되겠습니다. 능영각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기린각도 이와 비슷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 초상이 제22 해서의 1인자인 우세남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릴 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말맞자와 어조사 야로 불리는 익기야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맞자는 말을 그린 사경문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긴 머리와 큰 눈, 그리고 말갈기, 그리고 휘날리는 이 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검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자형은 간단해지며 오늘날 자형에서는 이 긴 머리와 이 갈기가 특징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마는 말을 뜻하며 속도수로는 교통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지나 노름판에서 사용하는 막대나 돌도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 위를 구르는 것과 말이 움직이는 것을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벼슬라치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당시 말이 주요 교통수단이자 전쟁 도구로서 나라에서 소중히 여겨 그 위상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을 관리하는 벼슬아치도 따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큰 덩치 때문에 크다란 의미도 있습니다. 익기야는 이 주준자 이의 구성자에서 나온 자형입니다. 주준자 이는 이 건문을 보면은 귀족들이 데워서 먹던 이 위가 넓은 이 술잔, 청동 술잔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재료를 뜻하는 이 세금자가
나중에 추가되고, 그리고 이 잔은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용 잔을 뜻하는 이 그런 명을 넣어서 받침이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사진은 왕과 귀족들이 사용했던 청동기 술잔인 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잔 위에 나온 이 두 개의 돌출부는 화로에 걸치기 위해 줄을 메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이 줄은 사가 없어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자형이 급변하여 잔이 이 상자방 안에 들어간 형태로 간략화되어 무언가를 담는 물건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의 오늘날 의미는 술을 담는 주전자, 작은 손대야, 술을 담는 그릇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끼야는 이 주전자 이에서 이 줄을 묶는 요 안쪽 부위만 따로 뽑은 것으로서 그 형태가 줄을 연결한 매듭과 닮았다고 해석하여 그 의미가 있다, 연결하다, 잇따라 있다입니다. 이런 매듭은 인류가 나무 껍질을 사용한 역사와 거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꼬아 줄을 만들고 그 줄로 석기와 나무 몽도기를 맨 것도 매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기 유물 중에는 줄을 엮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이며 이끼야로 불리는 것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연달아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잇따를 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편 이 자가 의미가 없는 어조사나 발어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야라는 의미 가지는 보편적 쓰임 때문에 차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자연히 술을 담던 이 주둥이가 넓은 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야는 대야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세숫대야, 빨래대야 해서 그 야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끼야는 소전 자행이나 후대의 예서 자행에서 이 뱀의 머리와 이 꼬리의 조합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뱀과는 이 어원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 달릴, 치는 이 말이 중간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속해서 계속 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달리다, 쉬지 않고 지나치다, 경과하다, 빨리 몰다, 질주하다 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한다 하여 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중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여 제멋대로라는 의의 뜻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명예의 기를예입니다. 이 자는 줄여자와 말씀언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줄여는 건문을 보면은 밭들공과 이 어금니아의 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밭들공은 두 손으로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금니아는 이 건문 형태가 뭔가 맞물린 모습인데, 이는 어금니가 맞물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더불어 여의 건문 형태는 이 두 사람이 어금니를 공손하게 받들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어금니라면 바로 코끼리 상아를 의미합니다. 상아는 중국 역사에서 이 옥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상아는 황제에게 진상되던 곡물이었으며, 상아 공예품은 민가에는 없고 오로지 황족들만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아는 힘과 권위의 상징이며 황제의 장식이나 대장군의 깃대 장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중국에도 인도 코끼리와 비슷한, 하지만 상하 구조가 다른 고유의 중국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상나라 청동기 유물 중에는 코끼리 술잔이나 술병들이 있으며 방울을 단 코끼리 유해도 발견되어 코끼리를 길들여 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아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코끼리 사냥으로 14세기경
중국 코끼리는 중국 코뿔소와 함께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와 코뿔소 뿔의 60에서 90%를 중국이 소비하고 있어 지구상에 남아있는 코끼리와 코뿔소의 생존도 중국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줄여는 이 주는 손과 받는 손의 조합으로 천자에게 상아를 진상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두 명의 장정이 무거운 상아를 함께 맞들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주다, 베풀다는 뜻도 있고, 더불다, 같이하다, 협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위아래 맞들고 있는 자형으로는 일으킬 흥자와 수레여가 있습니다. 일으킬 여는 건문을 보면은 물건을 옮기는 들것을 앞뒤 두 명이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레여는 이 앞뒤 두 사람이 타는 이 수레를 들고 있는 형태로서 그 의미가 가마입니다. 명예예는 소전에서 보이는 나타난 자형으로 줄여와 말씀 은의 합자이므로 이 귀한 말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므로 찬양 혹은 칭찬의 의미입니다. 이는 신하가 황제를 칭송하는 것일 수도 있고 황제가 신하를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길을 예는 그 의미가 길이다, 찬양하다 이며 또한 칭찬하다, 바로잡다, 그리고 명사적으로는 칭찬, 명예, 영예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자는 불글단입니다. 이 자는 붉다는 의미이며 그 어는 붉은 광물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의 갑골자를 보면은 이 사다리꼴 형태의 네모칸 안에 점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광산의 갱도를 지지하는 통나무 기둥을 그린 것이며 이 점은 광물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의 자형으로는 이 우물정이 있습니다. 우물정은 땅 안의 수직형 구조이며 지상부의 통나무로 이 사각 난간을 만든 형태입니다. 우물정에도 이 사각틀 안에 점이 들어가는데 이는 물을 의미합니다. 광산의 광물이 붉은색을 의미하게 된 것은 이 신석기 시대 채굴된 광물이 붉은 광물, 즉 단사였기 때문입니다. 단사는 진사로도 불리는데 이는 중국 단사의 주산지가 후난성, 이 진주이기 때문에 이 진사라고 대명사화된 것입니다. 단사는 머큐리 술파이드 화합물로서 독성이 매우 강한 이 수온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손으로 만져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 선홍색을 띠기 때문에 고대 인류는 채색 안료로 널리 사용하였습니다. 단사의 가장 오래된 기원은 BC 7 내지 8천년 전 터키 벽화에 사용된 것이며 중국에서도 BC 5천년경에 제광성 허무드 문화 유물로 발굴되기도 합니다. 단사의 주용도는 붉은 안료였지만 중국 위나라 진통일왕조 남북조 시대에는 이 마약의 일종이었던 오석산에 진사를 섞어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술에 마약과 독극물을 타서 마신 셈입니다. 또한 한약재로도 사용이 되어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내륙지방에는 또 다른 종류의 광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붉은 암염 광산입니다. 중국 티베트 암염광은 철 성분이 많아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치품이었던 진사보다는 생필품이었던 암염이 붉을 단의 기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관한 신석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붉을 단은 그 의미가 붉다, 붉게 칠하다, 정성스럽다, 붉은 빛, 남쪽 등입니다. 또 붉은 모란꽃 혹은 북방 거란족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단이 아니고 란으로 읽힙니다. 거란족의 옛날 명칭이 키탄이었는데 이 키탄의 표기를 한자로 이 매절 이렇게
붉은 단으로 이렇게 한 데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단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거란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푸를 청이 되겠습니다. 청의 각골 자형은 푸른 광물을 의미합니다. 다는 광산 입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광물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푸른색 광물을 의미하기 위해 광물을 뜻하는 이 단에 푸른색을 뜻하는 이 날생자가 더해진 것입니다. 날생은 땅에서 올라오는 이 푸른 삭을 그린 자형입니다. 따라서 청은 푸른 광물을 의미하며 당시 청동기의 원료가 되는 이 공작석과 남동석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에는 채광 기술이 미개했기 때문에 얕은 땅에서 나는 구리산화물, 즉 탄산염에 의해 수화된 녹색빛의 공작석이 처음으로 캐낸 이 푸른 광석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채광 깊이가 깊어지면서 수화가 덜 된 남동석이 그 다음으로 채굴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내는 황화구리가 구리의 주요 원광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후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중국에서는 청화벽자가 8세기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채색에 사용된 청색 광물은 코발트 블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발트 블루는 각골 자연과는 관련은 적어 보입니다. 청동기의 기원은 근대 고고학에서 해결되지 않는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유력한 설은 황금과 동광물이 풍부했던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상류의 알타이 산맥 일대와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이론 즉 오리엔트 일대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청동기는 기원전 3100년경에서 기원전 2700년 사이에 황하 북쪽에 있었던 마자야오 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푸를 청은 오늘날 그 의미가 푸른 빛, 푸르다, 봄, 동쪽, 젊다, 고요하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치예단청, 즉 이 전한의 선제는 공신들의 초상을 기린각에 남겨 후대에 그 명예를 전하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선제의 초상입니다. 이 선제는 11명의 공신들을 공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기린각에 그리게 했는데 그 첫째가 이 곽광입니다. 곽광은 중국 역사에서 황제보다 강한 권력을 누렸던 신하로서 창업왕의 폐위와 선제 옹립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한무제 때 흉노를 정벌한 곽거병의 또 다른 형제이기도 합니다. 제2위 장안세는 무죄가 아끼던 관료로서 곽광의 명을 받아 창업왕 팽위와 선제 옹립을 거의 이끌다시피 해서 제2위가 됩니다. 이후로 한정, 조충국,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조충국입니다. 그리고 위상, 병길, 두년년, 유덕, 양구하, 소망지, 소무, 순으로 그 11위가 나열됩니다. 소무는 온갖 역경을 다 이기고 이 소제 때 귀국한 후 선제 옹립에도 기여하여 기른각에 마지막 이름을 올렸으니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6위 병길은 이 감옥 옥리 출신으로 갓난아기였던 선제를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재상의 지위에 올라 선제의 국정을 잘 보좌하여 전한의 중흥을 이끈 명재상입니다. 이 그림이 이 선제 그리고 곽광 그리고 병길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